다만 이제 곧 팔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초록색은 아닌 이 정도면 뭡니까? 파란불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뭐 명확하게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살짝 이제 뭐 파란불이 곧 꺼지고 노란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노란불로 봐야 되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역시나 뭐 아직도 투자자들의 심리조차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네, 뭐 아무튼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은, 조금은 헷갈려하는 이런 심리가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거의 뭐 50에 수렴하는 수치이고, 어제 40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야, 이거 사람들 패닉셀 오는 거 아닌가 크게 걱정했는데, 현물 ETF에서 살짝 도와준 관계로 아직까지도 중립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광기 구간, 그러니까 탐욕이죠. 좀 극심한 탐욕 구간에서 보통 매도하시는 게 가장 만족할 만한 매도가를 기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서 조금 뭐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투자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위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요 중립지대에서만큼은 우리도 뭔가 미래를 단정짓지 말고 약간은 좀 눈치 보는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게 우리의 실시간 대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투자 기간을 굉장히 길게 볼 수 있었던 2년 10개월 전이었다면은 어느 정도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뒷자리에 자고 있던 친구가 만약에 나 왔나 안 왔나 뭐 이렇게 깨면 괜찮아,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더 자, 괜찮아, 이렇게 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왔나 누가 물어보면은 야, 이거 뭐 거의 다 온 거 같기도 하고, 그죠? 이미 살짝 목적지를 지났나 싶기도 한 뭐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원래 이런 구간에서는 더 재우면 안 돼. 그죠? 야, 너도 좀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적지가 혹시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이는지 너도 창문으로 한번 주변을 살펴봐달라.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매수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뭡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22년 11월에 풀매수를 때릴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보이는 차트상의 하얀색 화살표, 그죠? 이 하얀색 화살표는 이제 요거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거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좀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10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 안 될래나?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찌됐든 쩔코 동생이 이 화살표 얘기할 때마다 지자랑을 얼마나 해댔는지, 그죠? 100번 넘을 거야. 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매수할 때가 거의 다 됐다라고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차트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하얀색 화살표. 이 화살표의 의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뭡니까? 직전 최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비트코인은 최저점을 맞이하는가.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전 최고점, 신고점 경신 시부터 그 다음 최저점까지의 걸렸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걸 제 표현으로는 타임라인을 통한 분석이다. 한마디로 정말 잘 팔 수 있는 포인트와 가장 비쌀 때, 그리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가장 쌀 때, 이 가장 비쌀 때부터 가장 쌀 때까지 걸렸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뭐 아무튼 제일 비쌀 때 팔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사면은 가장 또 싸게 살 수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건 반감기를 통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워낙 레인지가 좀 넓으니까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때가 최고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시기이다. 다만 마지노선까지는 약간 남아있으니까 무조건적인 희망보다는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좋을 것 같네. 약간 일말의 기대 정도는 남겨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신호등으로 치면 뭔가요? 팔아야 되는 시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초록불인 건 맞아. 이때까지는 그냥 일단 한번 샀으면은 쭉 그냥 달려오는 거야. 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존 안으로, 그러니까 매도해도 된다, 우리가 판단해 놓고 있는 이 타임라인, 이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노란불입니다. 이 노란불에서 지금 우리는 교차로 안에 있어요. 빠르게 통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타임라인을 통한 분석에서는 파란불도 빨간불도 아닌 노란불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호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봤으니까 알트코인 잠깐 확인하고 오시면은 지금 노란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살짝 노란불에서, 근데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는 노란불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아직 빨간불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알트코인은 아직도 초록불이다. 한 방에 정리되죠? 아직 허리춤에 딱 있으니까요. 네, 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거나 시세는 아닐 것이다. 알트는 아직 파란불. 다음, 우리 예전에 풀매수 때릴 때, 또는 때리기 전부터, 그죠? 풀매수 때리기 전부터 우리 진짜 눈이 빠져라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레인보우 차트, 무지개 차트입니다. 그때 눈이 왜 빠졌어? 역사적으로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딱 변환되는 요 시점, 그죠?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딱 변환되는 요 시점,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딱 변환되는 요 시점, 요 때가 2022년 11월이었잖아요. 한마디로 파란색 블루존에 오면 이때가 제일 쌀 때니까 이때 사야 되는데, 이미 블루존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면 늦는다 그랬어요. 이게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스카이블루, 즉 하늘색에서 조금 더 짙어지는 완전한 파란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관점에서 지금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블루존, 그러니까 레인보우 차트상 무지개 차트에서 파란색에서 샀다면 언제 팔면 돼요? 초록색에 팔면 되죠? 파란색에서 사서 초록색에 팔고, 파란색에 샀으면, 우리 지금 샀으면 이잖아, ing. 파란색에서 샀으니까 우리는 초록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데 완전한 초록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초록빛이 살짝 돌긴 돌아. 노란색에서 살짝 요거 뭐라고 할까? 연두색 정도? 그죠? 완전한 그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그린을 확인하고 팔면 살짝 늦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곧 팔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초록색은 아닌, 이 정도면 뭡니까? 파란불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살짝 이제 파란불이 곧 꺼지고 노란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노란불로 봐야 되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 정도 시기라면은 조금 희망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직 초록색이 확인된 건 아니니까 파란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실시간성이 결여돼 있는 이 무지개 차트의 특성상 미리 감지하지 않는다면 살짝 늦게 됩니다. 물론 살짝 늦는다고 해서 큰 실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파란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커요. 그렇기에 저는 그냥 공식적으로 무지개 차트 역시 아직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니나 노란불이다, 황색불이 들어왔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레인보우 차트, 무지개 차트라고 할게요. 무지개 차트상으로는 역시나 노란불이 들어왔다. 1번, 2번까지만 봤는데 벌써 노란불이 두 개야. 점점 쫄려옵니다. 이러다가 빨간불 하나 들어와 있으면 이거 진짜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함께 보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잖아요. 아니 누굴 보면 거래량만 보고 차트도 안 보고 매수 매도 잘해서 돈만 잘 벌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지는 게 많어,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배가 이제 산으로 가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죠? 허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깊은 뜻은, 만약에 그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공이 많이 타 있는 배라면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에 타 있는 사공들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으며 전부 다 베테랑 사공들만 모여 있다면, 그렇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해서 여러 사공들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우리에게 그동안은 도움이 되었던 많은 사공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 정도면 도착할 때 됐을까요?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이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111선과 351선의 인과관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111선과 351선이 만나면, 111선과 351선이 만나면, 그리고 111선과 351선이 만나면, 그리고 현재 111선과 351선이 아직 안 만났네? 그럼 이번에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111선이 351선과 만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최고점 혹은 최고점 전후 구간이 되겠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할 때는 항상 111선과 351선이 이렇게 딱 맞붙어 있는 상황, 만나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이 파이사이클을 기반으로, 즉 111 이동평균선과 351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은 최고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안전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의 사공에게 전부 다 조언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공의 의견도 그냥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이사이클 그냥 350110 이렇게 할게요. 350110 이평선을 기반으로 한 이 파이사이클에서는 아직은 바람불이다. 다음 뭔가요? 네, 하이사이클 보셨으니까 200주의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주의평 보시게 되면 예전에 그 1억 찍고 나서 이 퍼플 닷이 찍혔었잖아요. 이 퍼플 닷은 말 그대로 조금 이 코인의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퍼플 닷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1억 찍고 나서, 처음 1억 찍고 나서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 제가 이걸 근거로, 아니 1억에 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면 앞으로 다시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서면 1억에 사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퍼플 닷을 지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 구간은 아니란 얘기고요. 이 저평가 구간은 확실한 건 뭡니까? 저평가 구간에서는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면 돼, 안 돼?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좀 모호하다.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에는 200주의 평선은 조금 우리 기준에서는 의사결정에 도움될 만한 시기는 아니다. 이 200주의 평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팔면 안 된다, 또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용도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금 팔아야 한다 또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얘는 200주의평 4번 항목 200주의평 노란불로 일단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 노란불 3개예요. 하지만 중간에 파란불 하나가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커지지는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옵션 시장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옵션 시장이 꽤 좋은 흐름을 유지했어요. 네, 옵션 시장 현재 풋옵션, 콜옵션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노란불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곧 빨간불로 바뀔 것 같은 느낌,
아직 뭐 빨간불이다는 아닌데 옵션 시장은 상당히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다음에 빨간불 들어왔어요 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에 여기도 좀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굳이 표현하자면 노란불인 건 맞지만 약간 뭐 노랑이 아니라 주황색 정도다. 주황에 가까운,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불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산분할해 가지고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만 구분을 하니까 조금 모호해지는 영역이 생기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명확히 보자면 아직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노란불이긴 하지만 아무튼 노란불이 들어온 지 조금 시간이 흐른 정도, 갑자기 순식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 지금 옵션 시장은 계속해서 좀 이 옵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에서 보여지는 패턴이다 보니까 아직 하락장이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안 좋아요. 뭐 아무튼 일단 옵션 시장 노란불이긴 하나 거의 뭐 노란불로 바뀐 지 조금 시간이 흐른 정도의 노란불이다. 주황 이렇게 제가 단서를 달아놨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 정도 관점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쉬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구글에 대한 비트코인 검색량이죠.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어떠더라.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만큼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궁금하면 구글이나 뭐 이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량이 좀 많은,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인 거는 맞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만 봐도 이제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에서 검색해서 이걸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가 아닌 영상 정보로 그 정보를 좀 수집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는 좀 많이 낮아진 듯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건 그러니까 최고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요 시점, 최고점을 찍고, 검색량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끝낸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트코인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해서 검색해 보다가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면서 딥한 내용들까지 알아내게 되고 결국에는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 순간, 이때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었습니다. 21년 11월이 그랬고요. 지금이 이런 양상으로 보자면 이때도 사람들의 검색량이 최고치를 도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5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기록됐더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나서 약 한 5개월가량의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다기보다는 지금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요런 어떤 사람들의 구글 검색량,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이 최고점인가를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결과는 빨간불이겠습니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뭡니까? 사이클이죠. 비트코인 사이클 애널리시스, 사이클 분석을 통한, 타임라인을 통한 분석과도 거의 일맥상통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제 종합적인 사이클 애널리시스이니까 조금 요것도 분리해서 굳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애널리시스 BCA 상으로는 아직도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대략적으로 좀 길게 잡으면은 한 2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조금 짧게 잡으면은 뭐 1달 반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
조금 넉넉하게 잡자면은 한 3개월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요것만 보자면 이런 경우는 노란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네, 아직은 명확히 뭐 반드시 서야 된다 또는 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 내용이었죠. BCA 비트의 사이클 이론상으로는 아직 파란불이다. 여기 빨간불 하나 파란불 하나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 우리의 목적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팔기 위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잘 팔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지, 아직 사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본질은 지금 우리는 빨간불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